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KSP입니다. 원래 오늘은 좀 다른 기업들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네, 제 기분을 굉장히 좋게 했던 그런 댓글이 달려서 특별하게 KSP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KSP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꽤나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의 좀 댓글이 달렸어요. 자, 욕심이 생깁니다. 저는 사실 근로소득과 은행, 예금, 적금이 아닌 다른 투자는 생각도 없이 살던 평범한 직장인인데 필승을 알고 난 2년여의 시간, 2만 4천원 멤버십을 짧게 몇 달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2020년 몇백만원 작은 시드로 그냥 소소하게 생활비나 보태자고 영상 보면서 언급한 종목들을 눌림 주거나 폭락일 때 사고 계속 빠지면 본전 근처나 약수익일 때 매도하고 다시 내가 생각하는 금액이 오면 매수하고 이렇게만 했을 뿐인데 800만 시대가 이제 4천만 원이 다 되어 갑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2022년도 폭락장에서 수익을 냈어요. 수익 실현을 하면서 수익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맞고요. 매일같이 신고가를, 계좌의 신고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나 금양 이런 것처럼 수배, 수십 배는 비록 없지만 한 번도 크게 동요했던 적이 없을 만큼 나름 편하게 수익이 쌓이게 좋은 종목을 영상으로 소개해 주시는 필승의 영향력이 사뭇 대단합니다. 조만간 KSP가 영상으로 올라올 듯한데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좋은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KSP 영상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KSP를 좀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즘 서울의 봄이란 영화가 핫합니다. 조용히 조선의 봄을 기다리면서 영화처럼 400만, 500만 관객 돌파로 온 세상이 환호할 때 수익 실현하고 고마움의 글로 필승님께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인생에서의 필승의 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저 역시나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네, 이런 댓글을 받아보면 사실 제 멤버가 이제 같이 필승 투자 멤버죠. 한 달에 24,000원밖에 안 해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추가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3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폰이신 분들은 PC로 하시면은 똑같이 24,000원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의 댓글을 보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가치 필승 투자 멤버로서 한 몇 달 정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몇백 퍼센트, 수배 이 정도의 수익은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몇 달 정도를 해서 700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이제 수익을 불려 오셨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라고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 역시나 굉장히 뿌듯하고요. 정말 기분이 좋아요. 네, 이런 댓글을 받아보면 사실 성취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저 역시나 KSP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약 11%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KSP를 매수한 이후에 끝까지 가져가고 있느냐? 딱히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자 11월 10일, 네, 11월 10일에 KSP를 매수하였습니다. 네, 조선 핵심 기자재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네, 11월 10일이면은 정확히 이날, 네, 이날 눌릴 때, 이날 대조주 이슈로 인해서 이 당시에 대조주 이슈, 대조주 물량이 나온 거예요. 어, 세금을 이제 내지 않기고자, 그러니까 세금을 회피하고자 나왔던 물량이 여기 있었고, 여기서 저는 매수를 한 겁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매수를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도 자 12월 5일에 이제 상승 VI에 걸렸죠. 그래서 단기로 접근한 경우 매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저는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들고 갈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VI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질 때면은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려요. 제가 멘트를 드립니다. 12월 5일이면 어제죠. 네, 어제 이렇게 급등한 날, 이제 급등한 날에 이런 식의 좀 멘트를 보였던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도 12월 5일에 네, KSP 상승 VI입니다. 단기로 접근한 경우 매도 가능한 걸 말씀드렸고 자 KSP 일부 매도했다고도 말씀드렸어요. 네, KSP 일부 매도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일부 매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윗꼬리 부근, 네, 윗꼬리 부근에서 이제 매도를 한 것이고 일부 매도한 거죠. 그리고 다시 어제 다시금 내려왔을 때 네, 충분히 하락했을 때 KSP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자, 일부 매도한 수량만큼 추가 매수하려 합니다. 네, 일부 매도한 수량만큼 다시 똑같이 추가 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 매도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한 거죠. 그래서 수량도 훨씬 더 많아졌고요. 물론 수익률은 훨씬 더 컸었지만 수익률이 줄어들었지만 그러면서 수량이 훨씬 채웠기 때문에 사실 수익금 면에서 훨씬 더 좋은 그런 매매를 이제 어제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네, 따라서 KSP를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한 거고 사실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KSP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조선의 슈퍼사이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슈퍼사이클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KSP가 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꽤나 올랐어요. 좀 단기간에 급등을 했는데 저는 여전히 KSP 같은 경우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꽤나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친환경 선박 증가, 네, 투자로 인해서 사실 KSP의 수주 잔고가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KSP의 수주 잔고만 보더라도 매년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이제 조선의 이제 상승 사이클이 처음으로 불었던 연도죠. 2020년도에 수주 잔고가 115억이었는데, 자, 일단 수주 잔고부터 볼게요. 20년도 수주 잔고가 115억에서 자, 2021년도 예, 마이크가 지금 살짝 좀 끊기는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좀 해보고 마이크가 끊기면 예, 다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억 원, 그리고 이제 22년도가 이제 493억 원, 그리고 올해 23년도가 아직까지는 뭐 모든 연도가 가진 않았지만 약 천억 원, 약 천억 원 정도까지 수주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만큼 수주 잔고가 매년 거의 2배씩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잔고뿐만 아니라 이제 수주액, 그러니까 수주 판매가라고 하겠습니다. 판매가 역시나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에 대한 성장성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특히나 이제 1공장에 이어서 3공장까지 증설이 이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물량 증가 또한 굉장히 좀 유의미한 폭으로 좀 증가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KSP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선박 엔진에서 핵심적인 부품,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밸브를 생산하고 있는 글로벌 독과점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글로벌 1등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KSP에 대한 매력도가 사실 이 조선사의 슈퍼사이클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제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선단에 이제 위치해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런 수주 잔고와 그리고 앞으로 써 내려갈 실적과 그리고 시가총액을 봤을 때에는 여전히 매력도가 넘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으며 역시나 여전히 추가 매수를 좀 보고 있는 것도 맞고요. 물론 어제도 일부 매도한 이후에 고점에서 일부 매도한 이후에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함으로써 수량을 좀 늘렸지만 여기서 또 한 번의 추가 매수를 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맞아요. 아마 변곡점이 만들어진다거나 핵심적인 지지라인이 보일 경우 그때도 역시나 추가 매수를 이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대형 선박 엔진 쪽은 점유율이 글로벌 40%, 그리고 중형 선박 쪽에서 중형 엔진 같은 경우도 글로벌적으로 대략 한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1위 기업인 것은 맞아요. 압도적인 1위 기업이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선박에 대한 교체, 그러니까 선박에 대한 새로운 발주가 아니라 이제 엔진에 대한 교체, 그러니까 친환경 규제로 인해서 엔진에 대한 교체라던가 혹은 AS까지 증가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쪽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면서 판매뿐만 아니라 예, 죄송합니다. 네, 판매액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어, AS 물량이라던가 혹은 선박 엔진에 대한 그런 업그레이드 물량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미 매출 비중이 그러니까 엔진 밸브의 판매와 그리고 AS 물량에 대한 비중이 거의 4대 6, 5대 5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음, 꽤나 좀 뭐랄까요, 장기적으로 이제 선박 엔진에 대한 그런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KSP가 가져갈 수 있는 수혜 정도가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는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현재 수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수익률도 대략 한 11%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니에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엔진 설계 기업이라고 하는 이제 맨 ES 그리고 맨 ENS와 그리고 윈 GD라는 두 개의 기업이 이제 양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윈드 GD 같은 경우는 중국의 손에 넘어갔죠. 네, 중국의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나머지 이제 맨 E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시장과 그리고 서방 그리고 한국, 일본 이쪽을 담당하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좀 시장이 양분이 되고 있어요. 조선과 나머지 진영으로 시장이 양분되고 있는데, 그렇게 따라서 엔진 밸브에 대한 글로벌 1위 기업인 KSP와 그리고 맨 ENS의 그런 협력이 꽤나 견고해지면서 이제 유럽 시장에 대한 매출까지도 역시나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놀던 기업이 이제는 진영이 양분되면서 이제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도 이제 엔진 쪽은 약하기 때문에 물량이 증대되고 있다. 이건 뭐 HS 엔진, SS 중공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증설까지 완료가 될 경우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실적의 증가폭보다 훨씬 더 좀 괄목할 만한 실적의 증가폭이 이제 올해 내년부터는 보여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의 이 KSP가 가지고 있는 이미 분기별로 단기순이익이 30억 가까이 되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30억이 넘었고요. 분기별로 이 정도라는 것은 뭐 연간으로 봤을 때는 최소 100억 정도, 100억 이상이 나온다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공장에 대한 증설이 본격적으로 이제 완공이 되고 이때부터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제 3공장 같은 경우는 3공장이든가 1공장 동시다발적으로 증설이 완료가 되면 이 기존의 캐파 대비 대략 한 2배 이상, 2배 이상까지는 충분히 나온다라고 제가 따로 알아본 결과 이제 그런 답변을 받았고, 따라서 이 정도 지금의 캐파에서 2배 이상이 충분하고, 아마 풀로 돌릴 경우에는 4배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식의 좀 답변을 받은 만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선박 엔진에 대해서는 뭐 거리낌이 없다. 이 기업에 대한 성장폭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주가에 현혹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이 기업이 잠재하고 있는 성장에 대한 잠재력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도 역시나 영업이익률이 30% 가까이 나오는 만큼, 특히나 이제 산미금속, 이제 금강공업이 이제 참고로 대주주가 이제 금강공업이에요. 지금 보시면 대주주가 금강공업이고, 이 금강공업 쪽에서 산미금속을 이제 인수를 했고요. 산미금속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1위의 형단조 사업부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KSP 같은 경우도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형단조 부품 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뭐 방산이라던가 혹은 건설 기계, 자동차, 특히나 뭐 K2, K9, 뭐 자주포라던가 흑표전차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살아있는 와중에 실제로 방산 매출이 내년 같은 경우는 최소 100억 이상 찍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럼 현재 올해 기준으로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대략 한 80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뭐야 그럼 겨우 100억밖에 안 지키면은 방산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자, 첫 해 지키는 매출이 100억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습니다. 대략 한 30%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100억에 30%면은 30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만큼이 내년부터 방산에서 나온다는 것이고요. 특히나 더 주목할 점이 첫 해라는 거예요. 첫 해. 본격적으로 실적에 지키는 첫 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도 맞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를 꾸준히 잡아 나가면서 최근에 이제 현금 비중을 늘렸던 것을 다시금 좀 비교적 빠르게 주식 비중을 다시금 약간은 좀 늘렸고, 앞으로도 핵심 기업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변곡점이라던가 혹은 지지란이 확고해질 때 그때 다시금 신규 매수에 들어간다거나 추가 매수를 함으로써 역시나 최대의 그런 이익을 낼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블레이드에 대한 그런 사업 진출 같은 경우도 국책 과제가 선정이 됐죠. 2020년도에 선정이 됐는데 벌써 3년 이상이 지났어요. 보통 이제 기술 개발 같은 경우는 3년 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타날 때가 됐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상한가가 났었는데, 이제 이쪽에 대한 것들도 조금씩 기대를 보면 하다. 물론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추세적으로 혹은 어차피 좋아질 기업이기 때문에, 선박도 방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블레이드 에너지 쪽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보인다면은 한 번의 상한가를
보냈던 것처럼 역시나 그런 것들을 기대를 보는 시기가 이제 점차 다가오고 있는 것도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전에도 한번 분석드렸죠. 2775원 이 당시에 제가 매수를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여기서 매수했던 것이고 지금까지 쭉 끌고 오면서 현재는 뭐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일부 매도하고 고점 일부 매도 저점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현재 11%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따라서 꾸준히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수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여지없이 저는 늘릴 그런 생각입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선주 아저씨, 조선주 아저씨의 KSP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갭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